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조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수 대리와 일단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속되는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글쎄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표의 흐름들이 다들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폭스바겐 사태부터 일파만파 독일의 제조업 관련된 무슨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아무래도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가 좀 추가 양적 완화를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전 세계 경제 중심인 미국 같은 경우도 네. 최근 어제 나온 이제 제조업 지표 관련된 지표라든가 자동차 판매 둘 다 좀 좋았으면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들이 안 좋은 것은 좀 트렌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상승이라는 단가를 빼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외신들의 좀 의견도 좀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제조업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또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는 또 아주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동차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상당히 흐름도 좋고요. 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이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온라인에 이런 강달러 환경에 좀 적응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이제 저유가 이런 기조 자체가 셰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목을 좀 죄고 있다. 오늘 에너지 기업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미국 경제를 하강 압력을 계속 넣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지표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팩토리 오더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게 한 1.0% 정도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근데 이제 전월 같은 경우 1.7% 이제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게 또 이제 수정된 게 0.4%나 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1%까지 내려와 앉았다라는 얘기죠. 두 달 연속으로 이런 팩토리 오더 자체가 계속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를 보시면 자동차는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144만 대 이제 도메스틱 이제 미국 내에서요. 이게 이제 옛날에 1960, 70년도에 미국이 금리가 이제 자동차 리스를 하는데 0%를 냈을 때 한 160만 대 정도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육박할 수준으로 상당히 좀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가 좀 힘들고 강달러라는 측면. 네네. 미국 경제가 70%의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 80%의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측면 생각해 봤을 때 소비자들 같은 경우 강달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 들고 저유가가 기업들한테는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들한테 또 반대로 좋고 저금리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좀 자동차 판매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것으로 나왔지만 이게 자동차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따르면 이제 22에서 마리오 드라기가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기 부양을 다시 하겠다. 12월에 뭐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저성장, GDP 그로스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좀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 흐름을 봤을 때는 물론 지수는 순항을 했지만 이 지표에서는 약간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판매 호조만으로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조금 갸우뚱한 부분이 있다. 결국은 이 같은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전략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는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시장 자체로는
뭐 지수가 보여주듯이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미국 증시 내에서는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또한 그렇고요. 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로서의 대입인데 뭐 정책적인 선행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약간 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 뭐 어떻게 보면 내일 뭐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이제 논파한 페이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고용 지수 자체가 만약에 회복되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머징 쪽에다가 자금을 좀 넣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안정화되고 우상향을 하는 부분, 좀 느리게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국내 증시로의 좀 연결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혼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절대적으로 좀 나쁘진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글쎄요, 이제 추가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디젤의 몰락입니다. 자, 폭스바겐 사태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좀 파급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2000cc 골프에 들어갔던 엔진뿐만 아니라 지금 3000cc 엔진에도 문제가 있다 발표가 됐고, 또 간밤에 보니까 또 휘발유 자동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또 미국은 얘기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그럴 리가 없다 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글쎄요,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판매 호조를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쉽게 좀 이 독일 자동차 산업 시장이 이게 좀 회복하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디젤 자동차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기는 한데 네. 시장 자체에서는 디젤 내연기관이 망가지는 것을 좀 수혜로 받는 업종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EPA,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폭스바겐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이제 대형 차종에다가 냈던 3000cc, 3리터짜리 디젤 엔진 자체도, 이 배기 꼼수 소프트웨어 장치가 발견이 됐다라는 이제 소식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도 오늘 자동차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발표됐던 또 미국의 자동차 판매 성적표가 좋았고, 또 장 마감 이후에도 테슬라 모터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상보다는 손실이 크지도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업종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외신 쪽 반응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죠. 예,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일단 이 폭스바겐이 산하로 데리고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포르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아우디도 뭐 잘 아시다시피 3000cc 디젤 엔진 거의 국민 대형 엔진이라고 여길 만큼 포르쉐 카이엔에도 들어가 있고, 아우디 A8, 7, 6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3.0 디젤 엔진, 폭스바겐 투아레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1만여 대가 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주행 시 원래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질소산화물 자체가 9배 정도 배출이 증가를 하는 이런 아주 좀 지저분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폭스바겐에서 지금 전면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좀 좋은 센티멘트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앞으로의 전략을 좀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자동차 산업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수혜를 받는 쪽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거든요.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죠.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폭스바겐이라든가 디젤 엔진에 대한 신뢰도가 좀 하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가에 따른 부분이 주식시장에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미국 자동차 판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세라든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전체 디젤 엔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분명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디젤 엔진이 안 팔리게 되고 다른 쪽으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수혜를 받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생겨나는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네.
아직은 약간 좀 그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어디에도 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 센티멘트하기에는 전기차 쪽으로는 계속 좋은 재료를 좀 사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매도의 타이밍이거든요. 아, 전기차 이거 뭐 실적이 얼마나 올라오겠어. 물론 그런 그런 의문이 좀 증폭이 될 때, 대규모 이제 그 차익 그 실현을 통해서 이제 섹터가 좀 망가지는 부분이 언젠가는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기차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자체가 네. 오중전화에서 나왔었던 부분들이 또 원차일드 폴리시 폐쇄 말고도 뭐 환경 부분에 대한 그 관심도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전기차 섹터를 우상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재료로 계속 사용이 될 것이다. 배터리 업체들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요. 실적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으로 인해서 다시 우상향 추세를 복귀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조정되고 있는 약간 이제 기간 조정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기차가 아무리 좀 상용화가 좀 덜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적을 의심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좀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밸류 체인들 함께 좀 보는 것이 어떨까 배터리 부분 특히나 좀 주목해 볼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목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